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 뼈, 근육, 성의, 호르몬 등을 만들고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고 뭐 골다공증 예방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나이 들수록 단백질은 챙겨라. 무! 이거 동그랗지 않습니까? 이게 뭐 같아요? 계란, 그다음에 찌! 뭡니까 이게? 계란 2개를 먹어라. 빠는 손바닥만한 두부를 요 한 모 정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묵찌 빠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메디칼 예능 의학정보 채널 심내쇼의 황진호입니다. 이거 오늘은 먹는 얘기 좀 해볼까 해요. 이제 저도 PT를 하는데 이제 단백질을 주로 섭취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단백질을 섭취할 때 제가 보통 하루에 계란을 한 3-4개 정도 먹고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 쉐이크를 하나 먹는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닭가슴살 조금 먹거든요. 그거 말고는 이제 단백질을 따로 섭취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적정량이냐고 하면은 이제 적정량은 아닙니다. 이 단백질이라는 게 이제 약간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3대 영양소가 있지 않습니까?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가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지방! 그러면은 우선 딱 선입견이 안 좋잖아요. 살찔 것 같잖아. 이게 걔는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고. 탄수화물도 얘가 이제 죄를 짓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탄수화물 먹으면 이제 살찐다. 곡기를 끊어라 그러잖아요. 곡기. 이제 곡기가 저희가 이제 쌀이 이제 탄수화물이잖아요. 이제 인간의 메인 영양소가 탄수화물인데 쌀로 그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인간이 3번만 밥을 먹게 함으로써 엄청난 잉여 에너지를 생산했던. 근데 이제 그게 과다해지면서 이제 비만을 만들어줘서 이제 탄수화물도 좀 싫어하고요, 사람들이. 단백질은 이게 왠지 좀 좋아 보이거든요. 단백질 섭취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또 조금 들어보면 좀 거시기해요. 뭐 동물성 단백질, 뭐 또 식물성이 드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하신 분이 세종대왕이 이제 단백질만 먹었죠. 고기가 없이는 밥을 먹지 않았다라고 조선왕조실록에 있으신데, 이분이 이게 천재인데도 불구하고 뭐 당뇨, 뭐 허리 디스크, 뭐 강직성 척추염에다가 뭐 임질, 뭐 성병부터 해서 뭐 없는 병 없는 거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고기도 사람들이 좀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근감소증부터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육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이 단백질을 먹어줘야지 얘네가 근육으로 가지. 이 단백질이라는 게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척추 건강에 좋은 단백질 그러면은 이제 뭐 뼈 근육 강화, 뭐 항염증 작용, 뭐 조직 재생,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들고 이제 우리가 이제 먹으라고 하죠. 근데 뭐 어찌됐든 항염증 작용이 있는 건지 조직 재생을 하는지는 뭐 저는 그건 잘 모르지만, 근육을 강화하는 거하고 뼈를 강화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뭐 근육은 다 단백질이니까 그 재료로 쓰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뼈를 하면서 이제 디카프리오 이런 걸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때 이제 원래는 단백질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많아서 이제 단백질 얘기를 뺐지만, 뼈 안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뼈하고 근육 강화에는 확실한 도움이 되신다는 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단백질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저희가 조금 식물성 단백질을 좀 섭취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나이 드시면은. 이제 동물성 단백질은 이제 고기 좋아하시는 분은 또 상관이 없는데, 고기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건 이제 두부하고 콩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두부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자취 안 할 때는 매일 한 모씩은 먹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왜 먹었냐면,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이 가열해서 먹는 거하고 가열하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두부를 이렇게 구워 먹을 때 그게 조금 이게 단백질이 이제 구우면서 이제 변질이 되잖아요. 이게 노랗게. 그때 그게 바삭바삭한 맛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억지로라도 구워서 먹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좋아서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도움을 준다. 이 포인트를 꼭 챙겨 가시고요. 그래서 뭐 콩 단백질 이거 좋습니다. 뭐 골대사 발육촉진, 성장 호르몬, 뭐 파골세포의 활동을 방해한다. 이거 중요하죠. 파골세포, 오스테오클라스트를 방해하고, 폐경기 여성한테 에스트로겐 이거 중요하고요. 콩에 뭐 이소플라빈 작용이 있어 폐경기 후 골밀도를 유지한다, 이런 내용인데, 뭐 이거 하여튼 콩은 당연히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콩밥 해 먹잖아요. 제가 또 콩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두부로 먹는 건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래서 저는 두부로 섭취를 권해드립니다. 콩 단백질을. 이제 추천하는 동물성 단백질을 하면 역시 이 뭐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계란, 닭가슴살, 생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가 맨날 뭐 등푸른 생선에서 오메가까지 곁들여서 뭐 등푸른 생선 먹어라. 그래서 고등어 같아요. 그리고 닭가슴살은 뭐 유명하고요. 또 계란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란을 하루에 적을 때는 2개, 많을 때는 한 4-5개 먹거든요. 이게 간식으로 먹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좀 뭐 다이어트를 좀 하다 보면 점심을 뭐 좀 샐러드 비스무리한 거 먹고요. 그럼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한 3시쯤. 그럼 이제 단백질로 계란을 그냥 먹는데 이 계란 이게 뭐 누가 그랬죠? 계란이 뭐 완전체다 이러지 않습니까? 완전체. 그리고 이 닭가슴살 이것도 이제 아주 프로테인 그 단백질 최애 작품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간과 닭은 뗄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누가 닭을 수천 마리 먹는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닭이 엄청난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생선은 조금 먹기 힘들지 않을까 해요. 특히나 이제 뭐 여자분들이 요리 잘 하시니까 상관없는데 혼자 사시는 남자분들 또 이제 혼자 사시는 이제 어르신들 중에 남성분들은 이제 생선을 또 굽고 뭐 요리하고 냄새 또 구우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생선은 힘들지 않나 하는데 그래서 하루 단백질 권장량이 있는데 보통 키로당 1g을 먹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균 내면은 한 70g 정도는 최소 먹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뭐 묵찌빠 이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묵 이거 동그랗지 않습니까? 뭐 같아요? 계란. 그래서 계란입니다. 계란. 묵. 그다음에 찌 뭡니까 이게? 계란 2개를 먹어라. 묵찌빠 이건 뭐죠? 빠는 두부입니다. 그래서 손바닥만한 두부를 손바닥 뭐 요 정도 먹으면 이게 한 모 정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부를 한 모를 그냥 점심 때 반뚝 잘라서 좀 뭐 구워 드시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침 저녁 나눠서 해서 묵찌빠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것만 챙겨 가시면 완벽하신 거예요. 나이 드시면은 꼭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동물성 단백질도 괜찮습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 고기 드셔도 돼. 근데 그거보다는 식물성 쪽으로 좀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고 닭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묵찌빠 꼭 기억하셔서 계란 2개, 두부 1모 정도 섭취해 주시면 딱 맞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금도 어떤 분이 저 외래 보다가 찍는 건데 외래 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뭐 황 선생이 디카프리오 잘 봤어. 그 디카프리오 너무 좋아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MVP라는 걸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MVP는 뭔지 알거든요. 그게 무슨 그 뭐 젖소에 뭐 사냥 뭐 골밑도 뭐 하여튼 있어요. 이게 방송에서 파는 건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본적인 걸 하고 나서 드셔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걸 하지 않고 다른 걸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뭐 수학 문제 풀려고 하면 기초도 안 뗐는데 무슨 상급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줘야 될 건 뭐냐면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거에 가장 안 좋은 거는 술하고 카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술은 멀리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을 먹고 나면 이제 근육통 같은 게 좀 오시잖아요. 이게 단백질이 좀 분해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고 금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척추 질환이 있는 분은 항상 금연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하는 거고. 근데 두 번째 중요하죠. 규칙적인 운동과 야외 활동 안에서 제가 원래 디카프리오 그 문화한테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카프리오를 하기 전에 더 기본적인 건 뭐겠어요? 햇빛을 쐬면서 걷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뭐 자꾸 다른 걸 섭취하려는 거 하지 마셔라 이거고. 그 다음에 똑같잖아요. 비만? 갑자기 뜨끔하네. 비만도 안 됩니다. 비만도 안 돼요. 근데 이게 비만이 마른 것은 골다공증에도 안 좋아요. 적당한 체중이 가해져야 또 뼈도 튼튼해지는 거 하고, 그다음 근력 강화, 이게 근력 강화 좀 해주라는데 또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단백질만 먹으라고 그래서 묵찌빠만 먹지는 게 아니라 3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 와중에 조금 이거를 더 챙겨 드셔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충분한 수분 섭취. 그래서 이 기본적인 걸 잘 해주시고 묵찌빠 챙겨주시고 이거 다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와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테인 음료를 섭취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프로테인 이거 가루도 있거든요. 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먹는 거 그런 걸 따로 먹는다든가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이런 것도 안 하시면서 내가 당장 무슨 프로테인 가루를 먹겠다 그런 건 옳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골다공증도 우리가 햇빛 쐬고 운동 열심히 하는데도 골다공증이 생기면 그때 디카프리오를 하는 거고
그렇게 했는데도 또 생기면은 그 외에 다르게 엑스트라로 드시는 걸 드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엑스트라를 먼저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내쇼의 황진호였고요. 자, 척추마스터 황진호가 제공하는 묵찌밥 기억해서 챙겨가시고 단백질 섭취하시면은 척추 건강 좋으시고 미래의 근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이상 심내쇼의 황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